이번 시간에는 갑진년 일주별 운세 중에서 정사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사일주는 정화와 일지, 사화가 모두 다 불이죠. 그러니까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화고 지지에도 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 위에 불이 있는 염상지상의 그런 모습을 보여서 뭐 물상으로 얘기하자면은 불길이 활활 타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사일주는 대체적으로 성격이 불같고 화도 잘 내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를 잘 내고 폭발적인 그런 성격도 있지만 뒤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화를 확 내고 그 다음에 금방 사그라드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이제 쿨한 면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청감과 지지가 모두 화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전반적으로 사람이 밝고 유쾌하고 또 언변이라든가 목소리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왜 정사일주가 목소리가 좋으냐 이렇게 하면, 이 사중에 있는 이 지장간이 무, 경, 병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중에 있는 경금이 이 병화에 의해서 재련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쇠가 녹아서 어떤 기물의 형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우렁차고 성악가들처럼 목소리가 깊이가 있고 우렁찬 그런 목소리, 또는 전반적으로 목소리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죠. 그 외에 일주가 이렇게 급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것도 간여지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관이 뚜렷하고 심지가 굳어서 한번 결심한 일은 굉장히 초지일관해서 밀고 나가는 그런 힘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물상으로는 이제 이 정사일주는 정화는 뭐 이 달 또는 뭐 별 뭐 이런 물상이 되겠습니다. 달이나 별 음화니까. 그리고 이 사화는 이제 태양의 물상이 되니까 해와 달이 모두 합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 돼서 이 정사일주는 성정이 굉장히 솔직담백하고 또 밝은 면, 그런 면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 너무 성정이 솔직해서 뭐 자기 자신의 비밀도 마찬가지지만 타인의 비밀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러니까 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이제 순진하게도 보이고,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너무 자신의 비밀을 잘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솔직담백하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꿈과 야망이 크고 일 처리는 굉장히 신속하게 일어나지만은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일이 잘못됐거나 어떤 일에 대한 흠을 지적하는 그런 까칠하거나 까칠한 면이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정화에서요, 지장간에서 무경병이 있습니다. 무경병이 있는데, 이 무토의 속성, 이게 이제 상관이 되는데, 이 상관이 사화에서 녹지에 놓입니다.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무토가 사화에서 녹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관성이 굉장히 강렬하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관성이 강렬하게 나오면은 전반적으로 꿈과 야망이 굉장히 크고, 또 그 다른 사람의 까칠한, 그러니까 잘못을 잘 지적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일을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런 면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수줍어하고 자신감이 없어하는 그런 성향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일지상관이 무토, 지장간에 있는 무토가 사화에서 녹지에 있어서 상관성, 강렬한 상관성에 의해서 그러한 성향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이 정사일주는 이제 정화는 완전히, 그러니까 병화의 다음에 정화가 있으니까 정화는 화가 성숙된 화죠. 그렇기 때문에 사물의 현상으로 말하면은 만물이 완전히 자란 상태, 그러니까 숙성되고 그 성장이 완전히 자라 성장이 멈춘 상태를 말합니다. 정화는. 그렇게 되니까 다 자란 뱀, 그러니까 뭐 성숙한 뱀, 뭐 또는 어, 그러니까 성장이 끝난 뱀, 뭐 이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사일주는 어떤 리더의 물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리더로서 우두머리로서 앞에 나서서 하는 일, 그런 일을 잘하고, 또 그렇지만 동시에 조직 생활이라든가 직장 생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너무나 자기 주관, 주체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조직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면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지장간 여기에 있는 사화 속에 들어있는 무토의 속성으로 인해서 무경병이 있으니까, 경금은 재성이죠. 재성은 생지에 있고 무토는 녹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 재식이 모두 다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물에 대한 욕심, 집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재 능력도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사일주는 신살로는 고란살에 해당이 되고 또 역마살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이 정사일주는 뭐 부부 관계, 그러니까 부부 혼인 생활에 있어서는 기복이 있거나 혼인 생활이 평탄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남자 정사일주는 그 외에도 지장간 무토의 상관성으로 인해서, 상관과 이제 식재가 녹지에 있는 거로 인해서 정사일주는 그 흠이 있는 여자 또는 유부녀와 인연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유부녀라든가 또는 뭐 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인연을 맺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여자를 매우 좋아하는 그런 성향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지장간에 있는 이 경금이 정제에 해당, 무경병에서 경금이 있는데 경금이 정제가 있고, 또 여기 병화가 있죠. 무경병이니까 병화 급제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와 급제의 조합으로 인해서 이 급제가 정제를 극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요 사중에 있는 지장간 무경병 중에서 거기에다가 무토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식재를 굉장히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식재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를 선택을 할 때도 거기에 뭐 흠이 있거나 잘못이 있거나 이런 걸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임자 있는 여자든 임자가 없는 여자든 닥치지 않고 가리지 않고 여자를 굉장히 여자나 재물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급제, 지장간에 있는 급제와 재성의 그 조합으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바람둥이 기질, 남자라면 이제 바람둥이 기질도 있고, 또 그 흠이 있는 여자 또는 유부녀 이런 것들과 이제 굉장히 많은 인연을 맺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사일주가 갑진년에 어떤 운이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갑진년에 이제 이 갑목이 이 정인에 해당이 됩니다. 정인에 해당되고 진토는 이제 상관에 해당되죠. 그래서 정인이 상관을 달고 들어온 그런 이제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정사일주는 먼저 학업 부분을 볼 것 같으면, 학업 부분에서는 소기에 노력을 하면은 노력했는 만큼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학업을 하는 학생이라든가 수험생 입장에서는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이제 승진이라든가 취업을 하는 그런 이제 노리는 사람들이라면 역시 그 문서의 덕을 노릴 수 있고 윗사람의 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한 해, 그러니까 길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다소 기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구조에 따라서 뭐 돈을 좀 벌 수도 있지만은 까딱하면은 아주 어려움에 빠져버릴 수도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세모, 그러니까 보통 또는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고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고요. 나머지 수험생이라든가 직장에 다니는 사람한테는 갑진년이 정사일주에서 갑진년은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연애 부분을 볼 것 같으면은 연애 부분은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은 되겠습니다. 인연은 되는데 그것이 이제 급격한 진도가 나가진 않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연은 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운도 되기 때문에 뭐 나쁜 해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괜찮은 해다. 연애나 부부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건강 부분은 다소
따라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울할 수도 있고, 또, 사소한 어떤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뭐, 정사일주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재물적인 측면 또는, 수험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시험에 대한 어떤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어찌됐든 간에 노력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렇다면은 이 정사일주가 구체적인 사주 구조에서 본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했을 때, 만약에 사주 안에 이렇게 임수, 그러니까 정관이 되겠죠. 정관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갑진년이 아주 좋은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정관이 있을 때 갑진년이 되면 물론 이 정관이 월지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뭐 역할이 굉장히 달라져 버릴 수 있겠지만은, 일단 갑목은 운에서 와서 이 정관을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주에서 천간에 정관이 있으면 가능한 한 그 정관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진년이 아주 임수 이렇게 정관이 있으면 좋다. 그러나 반대로 개수가 있다 그러면 다른 얘기가 됩니다. 임수가 아니고 개수가 있다 그러면 아주 불리한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갑목 정인이 와서 개수 평관을 보호하는 그런 현상을 빚어내기 때문에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수가 있는 경우를 할 것 같으면 거의 모든 달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정사일주는 천간에 임수가 있다면은, 임수 정관이 있다면 다 좋은 해가 될 수 있고, 자월이나 축월에 태어난 사람만은 이제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왜 그러냐 한번 보면은, 예, 뭐 대표적으로 신월을 한번 봅시다. 신월이면 양력 8월이 될 텐데, 8월에 태어났는 정사일주라면은 갑진년이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 갑진년이 오면은 이 진토가 와서 신금이랑 합하고, 또 여기 임수가 투관해서 그렇게 해서 신진합하면서 임수 정관이 떴는데, 갑목을 보니까 이렇게 되면 정관의 세력이 매우 강해져 있는데, 갑목을 보니까 일간을 돕죠. 그래서 이 정관이 인수를 보는 그런 정관 폐인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리한 한 해가 될 수 있고, 이 미월에 태어났는 봅시다. 미월. 그러면 미월은 왜 괜찮으냐? 미월에 태어났다. 미월에 태어났는 정사일주라면은 양력 7월에 태어났는 정사일주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갑진년이 될 것 같으면은 갑진년의 갑목이 용신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정인격이 된다는 것이죠. 이 정인격 사주가 정관을 보니까 인수용관격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아주 길한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여기 이제 두 개 달, 자월에 태어났는 정사일주나 축월에 태어났는 정사일주는 불리합니다. 특히 자월에 태어났는 정사일주는 아주 불리할 수가 있죠. 만약에 자월에 태어났는 정사일주라면은 갑진년이 될 것 같으면, 갑진년에 진토가 와서 자진합해가지고 수국이 동하고, 갑목이 천간에 이렇게 인수가 왔어요. 그러면 뭐냐? 자진합해서 자수가 동하니까 결국은 칠살격인데, 자월의 정사일주는 칠살격이죠. 칠살격의 정관을 보고 동해서 천간에 투관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전형적인 관살 혼잡의 현상을 빚습니다. 관살 혼잡인데, 갑목은 또 그 관살 혼잡을 옹호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갑진년이 되면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월에 태어났는 정사일주, 그러니까 양력 12월생이 되겠습니다. 12월에 태어났는 정사일주는 임수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아마 사주 안에 무기토가 있지 않다면은 매우 불리한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뭐냐, 이 월이나 시에 무기토가 있어야 되면 식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식상이 있다 그러면은 자월에 태어났는 정사일주가 오히려 발복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아주 불리한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무기토가 있을 때도 이 기토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기토가 있으면은, 무토는 좀 덜하죠. 기토가 있으면은 갑목이 와서 이렇게 갑기합을 해서 식상을 묶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거식 호살의 상태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파격으로 흘러서 불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떤 거냐 했을 때, 만약에 여기 자월의 정사일주가 임수가 있다 해서 관살 혼잡이라면은, 여기 무기토가 있는 것보다는 경신금이 있는 것이 오히려
오히려 좋을 수가 있습니다. 경신금 재성이죠. 재성이 있으면 간목이 왔을 때 이 경신금이 간목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길한 구조로 흐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사일주가 천간에 이렇게 경금,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정제가 되겠습니다. 정제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자, 정제를 한번 봅시다. 정제를 보면은 거의 정제가 있는 경우라면은 갑진년이 거의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금이 아니라 신금이 있어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제뿐만 아니라 편제가 있을 때도 갑진년은 별로 길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월지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격국을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 달은 별로 전반적으로 안 좋을 수가 있고요. 묘월이나 진월, 또 신월, 술월, 축월에 태어났는 정사일주는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왜 그러냐? 자, 묘월을 한번 봅시다. 묘월. 묘월에 태어났는 정사일주는 편인격이 되겠는데, 갑진년에 이렇게 되면은, 갑목이 이렇게 오면은, 인수가 매우 중하게 됩니다. 인수 혼잡을 엮어내죠. 그럴 때 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보통 이럴 때, 인다 용제격을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하게 될 수 있고, 인월에 태어나는 건 왜 나쁘냐? 그러면은, 똑같은 인수격인데, 인월에 태어났는 정사일주는 경금이나 신금이 있다면 왜 나쁠까? 보면은 인월에 태어났다면은, 자, 여기는 이제 정인격이 되죠. 정인격이 되는데 갑진년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갑목이 정인이 이제 용신 본기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정인격이죠. 정인격이 경금 재성을 보니까 제극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리한 한 해가 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볼 것 같으면은 여기에 이제 그 해월이나 자월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자월 같으면 왜 나쁘냐? 자월은 이제 칠살격이 되겠죠. 자월의 정사일주라면은 양력 12월생인데, 자월의 정사일주라면 칠살격인데 제가 있는데 갑목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좋을 리가 없습니다. 또 갑진년에 이렇게 오면 칠살이 동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갑목이 왔으니까 별로 길하지 않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뭐 여기 미월생은 왜 나쁘냐 했을 때, 이렇게 미월이 되면 양력 7월이 되는데, 7월 달에 태어나는 갑진일주는 이 갑목이 용신입니다. 이번에는 용신이 떤 갑목 정인 용신이 떴는데 경금이 이렇게 금극목을 하니까 역시 제극인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간에 경금이나 신금이 있는 구조라면은 갑진년이 까딱하면은 제극인에 계속 걸린다는 거예요. 제극인. 제극인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좋지 않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관이 있게 되면은 정관 폐인하거나 관인 상생하는 현상으로 되기 쉽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올해 태어나는 사람들이 다 좋은 해를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정사일주의 갑진년 운세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